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옛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안개 속입니다. 피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던 데다 CCTV도 없기 때문인데 경찰은 현장에 남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한 뒤 피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빌라에서 과거 이웃 사이였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A씨. 범행 직후 자해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A씨는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부착해 대면 조사는 어려운 상황. 당시 A씨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해 목격자가 없는 데다 인근에 CCTV도 없어 경찰은 정확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면밀히 종합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 범행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 되는 흉기 출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 당일 A씨의 동선을 확인했지만 흉기를 구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를 감싸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신문지가 발견됐고 A씨의 짐이 3층 현관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미리 흉기를 지니고 있었거나 3층 지인 집에서 가지고 나와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흉기 출처는 사전에 준비한 건지 어디 우발적으로 어디 구한 건지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무리하게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편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빌라에서 반려견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었던 옛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명지 녹산 국가산단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 일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산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9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명지 녹산 산업단지. 2002년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본격화한 후 20년 넘게 부산 지역 내 생산과 수출 등에 큰 역할을 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근로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져 왔습니다. 실제 시가 산단 내 주요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에 사업장 안에서 휴식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고 24.6%는 특별한 휴게수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산단을 오가는 10개 노선버스가 있지만 배차 간격이 넓어 근거리 이동을 하기 위해 차량이나 도보로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산단 내 근로자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습니다. 명지녹산 국가산단이 국토부 주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국비 45억 원과 시비 45억 원 등 모두 90억 원을 들여 산단 내에 힐링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산단 내 완천 녹지 구간에 자전거 도로하고 이런 보행로 좀 정비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친수 공간 조성해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늘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급 13,600원으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부산시 생활임금은 2022년까지 전국 중상위권이었지만 지난해 10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최하위권인 15위까지 추락했다며 부산시가 질 나쁜 정책을 벌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람회 유치나 난개발에는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 생활임금 인상에 필요한 예산 수십억 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라며 임금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목표를 달성해야 발행할 수 있는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공사가 발행한 녹색 채권은 3년 만기 500억 원 규모로 적합성 사전 검토 결과 한국형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700억 원 상당의 녹색 채권을 발행한 공사는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노후 전동차와 시설 교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올해 부산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5월 말까지 부산의 누계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328만 1000여 메가와트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 제조업의 장기 부진과 경기 침체로 가동을 멈춘 공장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 수가 석 달 연속 5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5,994가구로 5월 이후 석 달 연속 5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부산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는 2013년 4월 6,131가구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규모는 1,38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 중에 고위공직자 출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에 있는 건물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1년 가까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 출신 A씨를 송치했습니다. A씨는 부산진구와 연제구, 금정구 등의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170여 명이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부산경찰청 소속 A경정이 해임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기소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A경정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경정은 앞서 지난 4월 경부고속도로 양산 인근에서 부산대학교 앞까지 30km가량 음주운전하다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야외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부산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25도로 밤새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고 낮 기온도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열대야 현상과 한낮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며 온열 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29.7도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기술 김상길,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